안녕하세요. 텔레학교입니다. 2학년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학년을 마칠 때마다 각 학년의 발달과 생활교육과정을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이 내용은 텔레학교에서 동료들과 함께 의논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만약 3월이 되어 새로 만나게 되는 담임에게서 이런 안내문을 받는다면 텔레학교 구성원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적어도 텔레학교 활동 방향에 동의하는 분이실 겁니다. 2학년 생활교육과정은 아이에서 학생으로입니다. 부지런히 자라 2학년이 되었습니다. 학교는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고 가족 외에도 친구와 선생님이 생겼습니다. 어린이의 세계가 넓어졌고 그 세계의 중심은 자신이라고 믿는 때가 2학년입니다. 우리 반 내 친구들과 씩씩하게 발표하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2학년인 우리 어린이들은 1학년과 다르게 자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하고 싶어도 참고 하기 싫어도 끝까지 해내고 규칙을 지켰을 때 편안함도 느끼며 말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아직 생각보다 마음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생각지 못하게 일어나는 실수나 잘못 앞에서 어찌할 줄 몰라 하지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다시 배우면 되는데 말입니다. 자신은 늘 좋은 의도만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친구나 어른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섭섭한 2학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럴 땐 거짓말 하는구나 하며 단정하여 말하거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데 진짜 네가 안 했다는 거야? 하고 수사하듯이 몰아붙이는 건 2학년의 마음을 또다시 섭섭하게 만듭니다. 이러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버렸네. 그럴 땐 그렇다고 말하면 돼.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가르쳐 줄 테니까 하며 교육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2학년은 작은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딱 한두 해만 지나도 자기 그림을 부끄러워합니다. 어디든 무엇이든 그리고 만들고 춤추고 노래하는 때가 이때입니다. 풍부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2학년을 돕기 위해서 어른은 높은 지도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감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주지만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으로 말입니다. 어린이의 흥미와 취향은 아직 서리걷고 지금 탐색하는 중입니다. 어린이의 선택권이 많을 경우 긴 결과를 내다보지 못하는 선택이 반복되어 책임지기 버겁게 되기도 합니다. 사고 능력과 생활 경험 속에서 판단력은 충분히 보호받으며 커졌으면 합니다. 불만이나 불평을 듣더라도 어른이 책임져야 할 것은 책임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마음도 알겠고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 그런데 이건 내가 정할 거야 라고 말해주세요. 그래야 어린이가 때로는 슬픔과 좌절도 느껴보고 스스로 힘차게 견디는 기회를 가져볼 것입니다. 어린이는 어른을 보고 배우며 어른의 등을 땅처럼 딛고 자란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첫 번째, 생활 습관입니다. 가방 챙기기,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기, 알림장 확인하고 학교 숙제, 학습지 같은 집에서 정한 공부를 하고 가방 챙기고 양치한 뒤 정해진 시간에 자고 날마다 반복해야 하는 일입니다. 차근차근 어린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습관을 만들어주세요. 두 번째, 20분 정도 정해진 시간 동안 먹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배울 때입니다. 급식 시간 먹는 태도를 보면 집중해서 맛있게 먹고 바로 정리하는 어린이도 있고 돌아다니거나 다른 친구들을 둘러보거나 음식을 깨작거리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음식을 빨리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천천히 먹지만 그 시간만큼은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정해진 급식 시간에 맛있게 먹는 습관, 음식을 대하는 태도를 기르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자립하기를 원한다면 아이들에게 책임질 일을 시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어려서 또는 그 시간에 공부나 독서 같은 다른 일을 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집안일을 시키지 않는다면 어린이는 자립할 수 없습니다. 쉬운 집안일부터 한두 가지씩 늘려가며 집안일 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2학년 어린이는 일어나 잠자리를 정리하는 것과 식사 후 자기가 먹은 밥그릇과 수저를 들고 가서 설거지통에 넣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환경을 생각해 휴지나 물티슈보다 손수건을 써보고 직접 손빨래하는 습관도 들여보고요.
어린이가 가족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뿌듯함과 학습에 다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생활지능 같은 일머리가 생깁니다. 다 해주지 마세요. 어린이를 믿고 집안일을 맡겨주세요. 네 번째입니다. 초등학교를 보내고 난 뒤 스마트폰을 사달라는 어린이 요구가 점차 많아질 겁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린이의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걸 알고 있지만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자녀의 생활과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보호자도 필요하다 싶을 때가 있고요. 어렵겠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시기에는 스마트폰을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투지폰이나 키즈폰을 사주시고 이마저도 최대한 늦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섯 번째, 2학년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욕입니다. 어린이들은 보호자 앞이나 학교에서는 욕을 하지 않지만 친구들끼리 있을 때 욕이나 거친 말을 합니다. 가족이나 주변 형, 누나, 유튜브 등을 통해 배운 욕은 저절로 나와서 말한 어린이도 듣고 있던 어린이도 당황하게 합니다. 욕하는 소리를 들으면 욕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호자의 염려를 담아 훈육하고 욕을 대신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말, 야구르다, 화난다, 짜증난다, 밉다, 불쾌하다. 이렇게 욕 대신 할 수 있는 본인의 해소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용변이 사라졌는지 확인하는 것. 변기에 물 내리면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까지 듣고 화장실 나가기를 연습합니다. 용변 후 변기 레버를 힘있게 눌러야 물이 내려갑니다.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고 꼬르륵 물소리가 나야 용변이 사라지고 자신이 머문 자리가 깨끗해짐을 알고 가르칩니다. 또 저학년은 아직 코 푸는 방법을 모르는 어린이가 많습니다. 콧물을 휴지로 쓱 닿는 곳에서 한 발 나아가 세수할 때 손을 대고 킁킁 2번 코 푸는 연습, 휴지를 바르게 접어 코에 대고 코 푸는 연습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부 습관입니다. 첫 번째, 배움이란 최고가 되기 위해 질주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하루하루 조금씩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20분 이상 집중하여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엉덩이 힘을 기르는 일을 학년에 맞춰 조금씩 늘려갑니다. 두 번째, 매일 10분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는 것입니다. 입말에서 완성되어 문장으로 넘어가는 시기이므로 정돈된 글말을 또박또박 읽으며 배심, 억양, 끊어읽기, 실감나게 읽기 등의 읽기 기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 있게 발표하는 힘도 기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고 그 중에 제일 기억 남는 일을 글감으로 정해 일기 쓰기를 시작할 수 있는 학년입니다. 매일 쓰면 좋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요일을 정해 자기 생활을 돌아보고 띄어쓰기를 지켜 일기 쓰는 연습을 해봅니다. 네 번째, 2학년은 구구단. 완벽하게 이해하고 외우고 다양한 곱셈 응용 문제를 풀어봐야 이후 수학 공부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1학기에 비해 2학기에 확실히 운동 기능이 좋아집니다. 특히 손과 발의 협응이 되는 시기라 다양한 줄넘기 방법을 가르치고 익힐 수 있습니다. 단순한 2발 넘기에서 번갈아 뛰기, 한 발 뛰기 등 꾸준한 줄넘기를 통해 다리의 힘과 손과 발의 협응력을 키웁니다. 지금까지 2학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학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어른이 행복한 어린이를 만듭니다. 텔레학교였습니다.